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에서 다양한 변화를 좀 예고한 상태이고, 또 내년에도, 그러니까 2026학년도죠. 내년에도 이제 또 다른 변화까지도 지금 뭐 다양하게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2025학년도 변화 포인트를 반드시 짚고,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2025학년도 연세대 신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그 첫 번째로 일단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모집 인원 자체가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인원 뭐 3,817명이라고 해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은 2,135명.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1,682명을 모집을 하는데, 뭐 비율로 따져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대략 전체 모집 인원의 한 5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대 44% 정도니까 뭐 수시 정시 비율이 대략 한 뭐 6대 4 정도 비율 정도로 맞춰져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3명이 증가해서 총 50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뭐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전체 모집 인원 비중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126명 29.5%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 변동 없이 351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같이 모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명이 감소해서 총 158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560명으로 뭐 전년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2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에 대한 큰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원이 지금 확정 인원이 아니라 추후 확정 요강을 통해서 모집 인원은 좀 변동은 될 수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대학 IT 융합공학과 정원외 전형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IT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뭐 학과 명칭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정원외로 선발한 경우는 없었는데, 뭐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시모집 고른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정시모집 고른기회 전형, 그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 등에서 뭐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정원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수험생 본인이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변동 사항 중에서 우선 수시 모집 전형에서의 주요 변동 사항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에서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가 이제 흔히 추천형이라고 하는데, 이 추천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됐었냐면 단계별 2024학년도죠.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죠. 특히 이 면접 같은 경우가 재시문 면접으로, 연세대 면접은 이제 뭐 재시문 면접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아무튼 이 재시문 면접 방식이었고, 심지어 이 면접 자체도 수능 이전에,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면접을 치르는 방식이어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치르게 되니까 수능에 이제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전형인데, 자,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이제 올해죠. 자, 핵심 골자가 이겁니다. 면접이 폐지가 됐다. 자, 면접이 폐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다. 그러면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져보면 2024학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전형, 즉 교과 성적 100%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에서 나중에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만, 학부 관련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에서 뭐 감점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다라는 거,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연세대 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 뭐 국제형 전형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활동 우수형 전형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 여기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에 좀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3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거.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국어,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요렇게 해 가지고 그 조합별로 뭐 2합 4에서 2합 5, 뭐 의예과나 약학과 이런 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평균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그 기준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죠. 왜 중요한 변화냐?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한 대학이 지금 2025학년도에 연세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세대와 그다음에 한양대가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이 두 개 대학이 기존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25학년도에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준도 지금 얼추 비슷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부담을 느꼈던 최상위권 내신 성적 수험생들이 이제 피해갈 곳은, 수능을 피해갈 곳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에 여전히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여대에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뭐 남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그 합격을 장담짓기는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게 연세대와 한양대가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와 한양대와 같은 서울 최상위권 대학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 성적 관리 꼭 필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즉 뭐 활동 우수, 국제,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서류 평가 시 정성 평가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겠다. 이건 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학폭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점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적용되던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된다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연세대 면접은 전년도에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도 그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활용을 하는다. 그게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일단 제시문을 활용한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면접의 형식은 동일한데 어떻게? 면접 형식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면접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의 변화가 생겼냐?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업 역량 면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뭐 문과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 관련된 내용들을 측정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했다면 이제 2025학년도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면접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업 중심의 면접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여전히 서류 기반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그 입시 계획 안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수시 모집 요강, 확정 요강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면접 방식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학업 기반 역량의 면접이었다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에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의예과 같은 경우 뭐 학생부 교과에서도 뽑고 종합에서도 뽑고 종합은 활동 수영 그다음에 기회균형에서도 뽑는데 그 부분들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올해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우수형과 기회균형은 자 면접 방식 자체가 학업 역량 면접에서 인적성으로 바뀌는지 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측면이 좀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변경은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에서 밝힌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조금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올해는 아마 이 수능 이전에 면접을 치렀던 교과 전형의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뭐 면접을 당장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기회균형 2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뭐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원 전형과 그 다음에 투 전형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원 전형하고 투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자체도 조금 달랐고 물론 이제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원, 투 전형에 다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다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됐었는데 뭐 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많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뭐 다문화 가정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관련된 민주운동
했었던 그런 어떤 부모의 자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 가지 이제 지원 자격이 있었는데 요 전형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투 전형에 해당되었던 지원 자격 대상자들이 이제 기회균형 원쪽으로 돌아오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회균형 투 전형 자체가 폐지가 되어서 이제 2025학년도에 남아있는 기회균형은 기회균형 원이 아니라 그냥 기회균형 전형으로 그냥 이 한 개의 전형으로 뽑는다. 물론 이제 그런 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 전형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회 균형 전형이다. 그러니까 원투 전형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통해서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지금까지는 수학 과목하고 과학 과목을 같이 시험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도 지금까지는 뭐 대략 한 수학이 한 60,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한 4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했었거든요.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시험 과목 자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만 실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연세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미리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과학 과목 이제 과학 논술이죠. 그러니까 물리, 그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과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한 과목을 봐야 돼요. 물론 작년까지는 학과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마다 요구하는 과목들, 과학 과목이 좀 차별화가 돼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한다든지, 뭐 또는 예를 들어서 화공 생명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이런 과학 논술에 대한 비중은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수학 100%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 국제형 국내고 출신 학생들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완화된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이내의 기준점을 전년도에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영어 2등급 이내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작년처럼 영어조차도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영어 1등급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2025학년도에는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영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및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에 면접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이제 좀 다르게 운영을 해왔던 생명과학공학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면접 문항을 그 다음에 인문사회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서 예능 계열, 즉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집 시기가 가군이었는데 2025학년도엔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세대는 가군에서만 단일 모집을 했었는데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음악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다 가군에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의 고른계 전형, 즉 농어촌 학생 예능 계열 및 특수교육 대상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수시에서 선발하던 그 인원들을 이제 정시에서도 선발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연세대 정시 전형에서 사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정시 모집 지원 자격 및 반영 비율 변경이다. 자,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자, 기존 운영하였던 인문, 자연, 예능, 체능, 국제 통합 모집 계열을,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4가지로 유형으로 나누고 해당 유형별로 관영 비율 및 탐구 과목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 총 4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표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4가지 보이시죠? 여기에 따라서 그 수능 반영 비율 및 가산점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탐구 영역은 유형 4, 예능 계열입니다. 유형 4는 예능 계열이네요. 그죠? 예능 계열인데, 이 예능 계열을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제외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내 별도 지정 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은 응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탐구 영역 점수 산출 시 사회탐구, 과학탐구 간 구분 없이 수능 성적표상의 100분위를 확인한 통합 변환 점수표. 그러니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대학에서 변환 점수를 활용하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럼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냥 크게 보시면 유형 1은요. 인문 사회 계열 모집 단위가 대상이다. 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2024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형 2가 이제 자연 계열 모집 단위 대상이다. 그다음에 유형 3이 국제 계열, 통합 계열, 체능 계열 모집 단위 대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유형 1과 유형 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그랬지만, 자연계열 지원 시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미적이나 기하 중 택일. 그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 과학 탐구만 선택하게 했었던 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대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지만, 이제 2025학년도에는 수학이든 탐구든 크게 제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 그런데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목 응시 시 해당 과목 탐구 변환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고, 유형 2, 그러니까 전년도로 따지면 자연계열이죠.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역시 3%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형 3과 유형 4는 탐구 영역에 대해서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데, 지금 유형 1과 유형 2는 사탐을 선택하냐 과탐을 선택하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대학도 일부 이런 측면들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좀 비슷한 경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탐구 영역 가산점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뭐 자체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근데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 유형 1을 선택했을 때와 유형 2를 선택했을 때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반영 비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지레 짐작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유형 1 같은 경우에 지금 인문 사회 계열이 모집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디에 가산점 비중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국어겠죠. 그죠? 국어 쪽이나 탐구 쪽에서 조금 가산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수학 가중치가 좀 낮을 이제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탐구 쪽, 과탐 쪽에 가중치가 좀 높게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실제 지원 시에는 인문 사회 계열을 지원하느냐 자연 계열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는 수능 가중치가 다를 수 있고 사탐과 과탐 선택에 따른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고민해보고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정시 전형 들어갔을 때 보다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 변경 사항도 있는데 요 부분들은 뭐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넘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이죠. 2026학년도 사전 예고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뭐 현 고등학교 1학년은 작년 기준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4년은 학년도가 아니라 2024년 올해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일단 뭐 그 사전 예고된 안내를 보면 신입학 전형의 합격 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거. 이건 뭐 2025학년도에도 미리 지금 반영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를 도입하며 적용 대상 및 방법은 차후 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만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능 80, 그 다음에 교과 관련된 부분들 한 20%, 뭐 서류나 교과 관련된 부분 20% 반영하는 것처럼 아마 연세대도 이 방식을 지금 도입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예고를 한 겁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세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을 좀 관리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전형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신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시기 및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인데 요거는 이제 뭐 전반적인 부분들 인원들을 다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짧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475명, 25명은 이제 계약학과 별도 모집 인원,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이런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25명 별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합산해서 500명 정도를 모집하겠다는 거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활동 우수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회균형 같은 경우 1, 2 전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회균형 2가 폐지가 되어서 기회균형이라는 전형으로 직접적으로 모집한다. 그리고 논술 335명, 실기 실적 위주, 자, 지금 뭐 총 158명. 그 다음에 정원외 고른기회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명을 모집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자,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자, 2025학년도 앞서 말씀드렸죠.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 시기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에서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연세대 신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개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